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칼슘 연면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이제 9월 달이잖아요. 9월 달 또 10월 달이 이제 곧 또 오는데, 이 시기에는 칼슘을 살포하게 되면은 칼슘이 이동하거나 뭐 과일이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과일에다가 살포를 해서 과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됩니다. 그럼 가장 살포를 했을 때 흡수를 잘하는 그 시기는 아침하고 저녁입니다. 그러니까 세포들이 열려 있을 때, 공병 세포가 열려 있을 때 흡수를 잘해요. 다시 말해서 습도가 있을 때 흡수를 잘합니다. 그러니까 약을 쳤는데 약이 번쩍 마른다. 그러면 식물에서 흡수를 잘 못하겠죠. 말랐으니까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습도가 많을 때 흡수를 잘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이잖아요. 나무는 이제 산성입니다. 산성. 그렇기 때문에 흡수를 같은 산성일 때가 더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 물에다가 알칼리를 넣어서 살포하는 것보다는 이 물을 산도를 낮춰줘서 물과 혼용해 갖고 살포를 하게 되면 흡수를 굉장히 빨리 하고 또 수월하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과 식초를 저희를 사다 놨어요. 사과 식초를 물과 먼저 사과 식초를 한 2컵 정도 그냥 넣습니다. 넣고 그 다음에 칼슘을 녹인 다음에 혼용시켜서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 이 사과 식초는 많이 넣는 데에서 뭐 이게 산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. 한 17% 정도. 만약에 뭐 산도가 6도로 하면 뭐 0.6, 그러니까 뭐 한 0.6도 정도 낮출 수가 있어요. 정도만 낮춰도 되죠. 예를 들어 8이라 하면 낮추면 7 될 거고, 좀 많이 넣으면은 뭐 6점 얼마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그 물이 보면 이제 뭐 6.8 뭐 이래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식초를 넣게 되면은 6.3 뭐 이렇게 나갑니다. 6.3, 6.2 뭐 이렇게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넣어가지고 살포를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얼마큼 넣느냐? 살포할 때는 칼슘을 살포할 때는 염화칼슘인데, 오늘 염화칼슘을 넣어 보겠습니다. 염화칼슘이 여기에 들어있는 그 칼슘 농도가 38%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칼슘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많이 먹겠죠. 우리가 만들어진 칼슘들도 팔리는 게 많아요. 그건 굉장히 비싸죠. 비싼데 또 그 만들어져 있는 칼슘들도 거기에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나 뭐 그런 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아미노산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시기는 안 맞아요. 만약에 그런 칼슘제를 치려면 이제 그 뭐 봄이야 5월달 정도 이렇게 그 칼슘이 많이 적게 들었단 말이에요. 적게 들었기 때문에 뭐 육아기 때 칼슘을 치면 동록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화칼슘은 안 치죠. 그런 걸 가지고 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아미노산 들고 영양제 들어있는 것 조금이나 들어있는 것을 치면 안 됩니다. 지금 착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염화칼슘 저는 물 500리터에 1.5리터로 1.5리터 그러니까 0.3%에서 0.4%입니다.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계산하면은 1.5kg 또는 2kg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.5kg만 넣어도 돼요. 1.5kg. 그리고 또 이다가 이제 붕산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. 붕산을 책을 보면 이제 이동을 할 때 붕산을 넣는 게 좋은데 실제 지금의 이파리가 완전 늙었죠. 늙었고 노엽입니다. 노엽. 과일도 지금 착색이 나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. 그러니까 붕소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책에는 이렇게 뭐 얼마큼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안 넣고 하렵니다. 왜냐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전부 다 녹엽이고 과일이 익어가고 하기 때문에 직접 맞아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. 그래서 1.5kg
염화칼슘 1.5kg 넣는 겁니다. 여기 여기 1.5kg예요. 가득 1.4kg인데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일 1.4kg, 1kg 더 넣어야 되겠다. 좀 많네. 네, 1.5kg에서 2kg 정도 넣으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.5kg 이제 넣었어요. 1.5kg. 금방 녹아요. 이렇게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. 금방 쓴다. 잘 안 녹을 때는 식초를 조금 넣으면 금방 녹아요. 그냥 이건 뭐, 잘 녹으니까 이래 놔두고,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이제 하고 0.3%에서 0.4%로 물 500리터에 혼용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0.35, 15해서 1.5kg가 되고, 또 0.4%는 4, 5, 20 해서 2kg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, 이 칼슘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칼슘은 과일이 이제 생성되면서 이제 200만 개의 그 세포들이 있어요. 세포. 그래서 4천만 개의 그 개나 한 7천만 개 정도의 세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거는 이제 뭐 7천만 개 정도, 뭐 4천만 개 정도 이렇게 200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포들끼리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붙어 있겠죠. 이 틈새가 이게 팩틴이라 하는데 이것을 꽉 서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과일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. 과일이 단단하면 뭡니까? 저장성도 오래 가겠죠. 과일 단단하면 째개지지 않겠죠. 그게 이제 열과가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. 과일 보면은 이제 열과가 이제 찢어지는 그 꼭지 있는데 찢어지는 거. 여기에 이제 찢어지는 것이 이제 열과입니다. 열과. 그래 칼슘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열과 발생을 억제시키는 거고. 그 다음에 과일이 이제 퍼석하잖아요. 퍼석해질 수가 있어요. 퍼석함을 이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칼슘을 치는 겁니다. 그래,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서로 당기는 팩틴이라는 그 물질, 그 세포들이 2만 개에서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, 이런 그 만개에 모여 있는 사이의 틈들, 이 틈들을 꽉 당겨줘서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분지라도 역시 당겨주니까 탄탄하게 되는 거죠. 탄탄하니까 뭡니까? 저장성도 증대된다, 이거죠. 그 다음에 고두병도 발생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이제 칼슘이에요. 그래서 이 염화칼슘이 38% 들어있다 했잖아요. 그 칼슘이 만들어져 있는 모든 칼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염화칼슘이에요, 염화칼슘. 그다음에 이제 이 염소는 과일에 사과나무에 필요는 없다 그래요, 염소는. 그러나 칼슘은 순수하게 칼슘으로만 필요를 해서 살포한다 하면 염화칼슘 줘야 돼. 그래서 제가 오늘 염화칼슘 지난번에 진료했는데 인산가리를 치는 바람에 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칼슘을 못 쳤어요. 그래서 지금 좀 일찍 치고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인산가리는 또 너무 많이 인산가리 착색을 내기 위해서 인산가리만 너무 치게 되면은 이 과일이 이 색깔이 검붉은 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2회 이내로 이제 치는 게 좋습니다. 인산가리는. 그리고 가리는 숙기 조절이고, 익히는 것을 당겨주는, 날짜를 좀 당겨주는 것이 이제 가리입니다, 가리. 그 인산은 전분이나 당을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인산인데, 전분을 분해를 촉진시켜주니까 당분화되는 거죠. 그래서 당이 많아지면 착색이 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당을 색깔 내는데 이제 인산이 필요하고, 또 인산은 또 대가 커지는데
도움이 돼요, 인산이. 그래서 인산가리를 주고, 또 황산가리도 줘도 돼요. 인산가리 주면 인산은 뭐냐 하면 비대도 관여하고 착색도 관여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가리는 숫기 조절하고 가리도 종적 형적 커지는 과일이 커지게끔 하는 것이 또 가리인데, 황산가리는 황산은 향 냄새 나는 거야. 맛을 주면 향, 맛,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관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황산은 비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. 비대를 생각하면은 인산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인산을 2번 정도 치는 2번 이내로 친다 했잖아요. 색깔 때문에. 그런데 더 색깔이 안 난다고 하면은 또 인산칼슘이 있어요. 인산칼슘. 그 칼슘을 적게 들었어요. 인산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인산칼슘은. 인산이 목적이에요. 인산. 그러니까 인산이 뭡니까? 색깔 내거나 비대하는데 관여하고, 칼슘은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산칼슘이 있습니다. 인산칼.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? 이 칼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인산칼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대도 되고, 색깔도, 또 당도 높여주고 색깔도 나게 하는 것이 인산칼슘입니다. 칼슘은 뭐 단단하게, 여기서 단단하게만 이렇게 잘 해야죠. 질산칼슘이라고 있어요. 질산칼슘은 질산하고 칼슘하고 2분의 1씩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질소는, 그건 지금 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상반기에 친다면 뭐 관주를 하든지 뭘 했을 때 질산은 막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. 막 잘 자라게 하고, 칼슘은 천천히 단단하게 다리게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칼슘이에요. 그래서 질산칼슘은 뭐 잘 자라는데 생육기에 쓰는 것이 질산칼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 다음 초산칼슘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월, 7월 달에 쳤어요. 그 초산칼슘은 이제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칼슘이 좀 칼슘이 좀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때는, 제가 이제 칼슘을, 6월 달에, 6월 말 정도에서 초산칼슘 쳤어요. 초산칼슘 치고, 그 다음에 인산칼슘을 쳤어요. 그때는 인산칼슘은 또 비대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 쳐줬어요. 그래서 칼슘이, 실질적인 칼슘이 순수한 칼슘 용도로 쳐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래요. 그러니까 인산의 목적. 그 다음에 초산은 이제, 이 증상작용 이걸 생각해서 좀 쳐줬고 이래서 이번에 이제 단단하게 과일이, 맛은 아주 최대한 났어요. 지금 먹어보니까. 당도 브럭스 굉장히 다 납니다. 다 나는데, 단단해야 되죠.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단단하다. 지대가 높을수록 이제 단맛은 나요.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당분을 만들잖아요. 그 탄수화물 만들어서 과일을 버리잖아요. 버리면은 그 과일에 축적되다가 밤에 에틸렌 가스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제 호흡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되는데, 지대가 높은 데는 밤에 야들이 호흡을 못 해요. 추우니까. 그래서 계속 당분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대 높은 데는 맛이 좀 낮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토양이 또 좋아야죠. 토양이 이제 좀 좋지 않으면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뭐 칼륨이라든가 이런 것을 쳐주면 되죠. 쳐주면. 그러니까 토양을 검사를 통해서 재배하는데 신경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연묘 11을 이제 내일 하려고 합니다.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게도 이제 참 사과 재배를 하고 있는데, 그나마 뭐 저는 제대로 어느 정도 컸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